안녕하세요. 마드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 제가 지난번 영상을 찍고, 뉴욕과 워시터 디스를 방문한 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일주일을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걸렸을 때보다 이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첫 번째도 죽다 살아났다 그랬는데, 이 번째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알 가서 노인들만 처방해주는 코비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니까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고 조금 좋아져서 또 멕시코 봉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시간이에요. 어,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이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개학을 합니다. 이제 10학년. 한국 학제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즘 자폐, 아니, 꼭 자폐라고 나누기보다 그냥 특수 교육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스페셜 에듀케이션 하면 진짜 뭐가 스페셜 에듀케이션일까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어, 에듀케이션 위기라는 그 신문, 매거진,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좀 나눠봅니다. 스페셜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순히 말해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뭐냐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애들 혹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저희 아이 같은 어티즘도 있을 테고 청각장애, 시각장애, 뭐 그다음에 소아마비, 그다음에 마비 등등등 모든 장애를 통틀어서 그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터미널리지가 있어 용어들이 다 있어요. FAPE라는 것도 있고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트렌드상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스페셜 에듀 특수 교육, 자기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2022년에서 23년 데이터를 보면 15.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3살 이후부터 21살까지의 특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15.2%. 그러니까 100명 중 15명이 받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 스테이트로 나눴을 때 제일 적은 스테이트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뭐 파퓰레이션도 뭐 메인랜드보다는 적겠지만 anyway 퍼센테이지로 땄을 때 로우 퍼센테이지가 하와이라고 합니다. 11.7%. 그러니까 100명 중 11명 혹은 12명 가까이가 스페셜 교육을 받고요. 제일 많은 주가 21.1%. 그러니까 100명 중 21명이 특수 교육을 받는 주가 펜실베니아라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받는 거냐. 아까는 스테이트별 퍼센테이지, 오버롤 보면 늘어났느냐, 스페셜 특수교육을 받는 애들이 늘어났느냐 보니까 2012년에서 13년 전, 벌써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6.4 밀리언, 한 700만 명, 600만 명, 640만 명 정도, 그 퍼센테이지로는 12.9%의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티즘 진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2022년에서 23년에는 7.5 밀리언, 그러니까 750만 명, 퍼센트는 15.2%니까 약 한 2.3%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장애를 통틀어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아 장애인 교육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그 퍼센테이지를 인종별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느냐. White 16%, 흑인, 우리가 말하는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17%, 이 히스패닉 15%, 15%, 에이시안 8%, 퍼시픽 아일랜더, 그러니까 서사무와 괌, 뭐 그다음에 아메리칸, 뭐 이렇게 해 갖고 저쪽 태평양 저쪽 구석에 조그만 섬들에 있는 분들 12%, 그다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지. 옛날 인디안들, 알래스칸 네이티브도 19%. 그다음에 사람들 인종 중에 이제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빠는 흑인, 엄마는 백인, 혹은 아빠는 백인, 엄마는 에이지안 아빠, 흑인 엄마,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믹스드 레이스에서는 1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15%예요. 그러니까 평균 에버리지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네이티브 인디언들 빼고는 다 그 캐러고리에 들어가서 15%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 15명. 그러니까 백인도 100명 중 16명을 스페셜 교육 받는 친구들, 흑인도 17%. 그러니까 에이션이 제일 적어요, so far. 100명 중 8명 정도가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이거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 같은 색깔일 때, 그러니까 같은 레이스일 때, 아이들의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선생이 에이시안 아이를 티치하는 것과, 또 흑인 선생이 백인 아이를 티치하는 것보다, 백인 선생이 백인은, 에이시안 선생이 에이시안 학생은 티칭할 때 교육 효과가 좋다고 지금 스테리클리 나와 있어요. 어, 그, 좋다 그래요. 교육 질이, 갖다 문화적인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같은 인종끼리 그 교육을 했을 때 아이들의 교육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좀 사실 제가 지금 스테링만 보고 통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연구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요즘에 인클루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클루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장애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전에는 67%였대요. 6살에서 21살, 혹은 5살짜리 애들이 킨더 유치원 가는 거 아이들 했을 때 67%였는데, 지금은 2022년 데이터에 의하면 80%의 학생들, 즉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80%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클래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루에 학교 시간이 만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80%, 한 8시간을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즉 비장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티스틱 차일드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긴 해요. 근데 뭐 저희 애는 very exception입니다. 저희 애는 일반 클래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워낙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특수반 아이들하고 같이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 아이들에 맞게 그 아이들이 이쪽에 가서 비장애 아이들과 섞여서 잘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 비장애 아이들도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트리트할까. 근데 이게 좋은 점과 단점이 있어요. 비장애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을 잘 트리트하면, 잘 대접하면 우리 아이들도 배우는 게 있고, 근데 비장애 아이들이 잘못 트리트하면 우리 아이들이 왕따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가능하다. 그리고 어 아이들 중에 아이들 중에 그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저희 아이 포함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체 학생 수의 4.9%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서빌리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청각, 시각, 소아마비, 뇌성마비, 어티즘, ADHD, 뭐 ADHD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약 먹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 외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4.9%가 학습 장애, 즉 학습을 따라가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 그 전체 학생의 2%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13%가 자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학생이. 그러니까 비장애, 장애를 합쳐서 통틀어서 2% 학생들이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 중 13%가 자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22년에서 23년 데이터라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장애가 많이 grow 됐는가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learning disability, dyslexia 이런 거는 좀 decrease 됐고요. 다만 autism이 늘어났어요. 2012년에 13년도에는 autism이 7.8%, 근데 지금 now 그래서 13%,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점프한 거죠. 거의 2배가 점프했어요. 그리고 어 줄어든 장애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줄어든 장애도 있는데요. 근데 줄어든 장애는 뭐 어떤 그 치료 목적의 치료가 좋아졌는지 약이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스페시픽 그 answer는 있지는 않은데요. anyway,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15% 정도에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그냥 제가 그냥 1대1로 할게요. 그 환율을 1대1로 $1당 1,000원으로 했을 때 12 빌리언 12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조 원, 연간 12조 원을 2018년 데이터인데요. 연간 12조 원을 스페셜 교육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환율 1,300원으로 하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1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대1로 하면 12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프로블럼이 뭐냐면 스페셜 에듀케이션 티처들이 숏이에요. 모자라요. 스페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레이쇼가 모자라요. 리크루팅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지금 이 리크루팅에 보너스를 더 주기도 하고, 제 장애아를 키우는 제 개인적인 부모 입장으로는 스페셜 에듀케이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선생님들이 그냥 기본 에버리지가 5만 불이다 그러면 최소한 6만 5천 불은 더 받아야 된다고 봐요. 30% 이상은 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스페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시죠? 집에서도 저희 나의 own child children도 되게 케어하기 힘든데 그들은 당신들이 아닌 아이들을 최소 6, 7명, 많게는 9명까지 한 반에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물론 보조교사 에이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ainly take a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담임선생이죠. 그 학급 담임선생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equally 다 비슷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능적으로, 육체적으로, 행동적으로, physically, emotionally, mentally 다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춰서 그거를 밸런스 아웃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어 것은 encourage 할 것은 사실은 금융보상이죠.
그러니까 월급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희 집에 오는 RBT, 비헤이비얼 테라피스트들도 어제 한 명 또 그만뒀고요. 그전에도, 그리고 저희 아이 OT 선생도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이죠. 지난 월요일 날 그만두셨어요. 하스피럴 세팅으로 가신대요. 요번에 오는 ABA도 어제 날짜로 그만뒀는데, 리전은 단 한 가입니다. 하나입니다. RBT로 가든 OT로 가든 스피치 테라피스트로 가든 병원 세팅이 아니고 인디비주얼 세팅일 때 페이첵이 그닥 높지 않다예요. 물론 이제 연차수가 차고 호봉이 높아지면 뭐 페이첵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신 병원 세팅에 가서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거에 비해 이 스페셜 에듀케이션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은, 제가 경험한 테라피스트들은 페이첵이 작아요. 그래서 무법합니다. 그리고 베네핏도 좀 다르고. 어쨌든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모든 분들의 베네핏은 좋아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아이들의 베네핏이 좋아진다면 텍스를 더 내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버는 거에서 조금 더 떼가는 거. 전 개의치 않는데요. 저는 물론 다른 분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아이가 얻는 혜택이 더 많다면 사실은 개의치 않아요. 저희같이 장애를 기르는 입장에서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챌린지가 될 텐데요. 이 챌린지를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또 아이들과 협력해서 또 이번 학기도 아이들이 잘하는 모습을 또 목격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방학 때 조금 뭐 다른 부분에서 성장을 했어요. 예전에는 물컵 갖고 장난을 안 쳤는데 최근에 식당 가면 물컵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저희는 못 보던 행동이고 아이가 또 다른 것을 시도하는구나. 근데 그걸 뭐 미닝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컵에 물이 모자르면 다른 컵에 있는 걸 따라서 자기가 보충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이가 조금 더 트래킹하고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